제가 발표할 논문은 코드슬램이라는 논문이고, 어, 말씀하신 대로 약간 딥러닝 관련된 게 섞여 있는 그런 논문입니다. 이 논문이 왜 나왔냐 하면, 기존의 3D 인식을 슬램에서 해야 하는데, 그때 이제 기하학적 표현 방식이 중요하지만 그 표현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이야기랑 이제 얼마나 디테일하게 정보를 가져갈 건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요 아래에 있는 그림처럼 매 픽셀마다의 정보를 다 줄 건지, 이 방법을 댄스한 방법이라고 하고, 이 세미 댄스는 안 나오고, 여기서 얘기하는 게 스파스한 방법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뭐 시프트나 아니면 딥러닝 피처를 뽑아서 특정 부분만,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만 정보를 가져갈 건지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댄스 같은 경우에는 너무 빽빽하고 스파스한 경우에는 너무 정보가 적다라는 얘기를 해서 이 사이에 트레이드 오프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래서 어떻게 정보를 가져가야 되느냐에 대한 이야기랑, 이제 댄스한 경우는 정보가 많으니까 굉장히 정확한데 처리량이 많으니까 실시간 처리가 어려운데, 슬램은 대부분 실시간 처리를 필요로 하고 있고, 그렇다고 해서 희소 특징으로 가면 효율은 좋지만 어, 어, 뭔가 정보가 부족해서 위치 추정에만 쓴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댄스한 표현은 좋지만 뭔가 정보를 픽셀마다의 어떤 의미를 다 가지고 있어서 그걸 사용하기가 어려운데, 사실은 이 댄스한 표현이라고 해서 파라미터가 꼭 많은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일반적으로 어, 어떤 내추럴 씬, 일반적인 그런 씬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보통 특징이 있고 이 내추럴 씬을 꼭 그렇게 다 표현을 할 필요 없이 어 무작위가 아니라 이제 어떤 질서가, 우리가 모르는 질서가 있고 양옆 픽셀 간의 상관관계도 있고, 뭔가 뭐 물체 같은 것도 기하학적 규칙성 같은 게 존재해 와서 기존에는 시멘틱 기만 분해하는 방법 슬램 플러스 플러스라는 논문에서 나온다고 하는데, 뭐 예를 들어서 임의론적으로 분해를 하는 건데, 의자라면 보통 다리가 있고 크기가 어느 정도 정해져 있고, 의자가 이렇게 다리가 보통 4개가 있고 어떤 서 있는 그런 자세 같은 게 있어서 그런 걸로 시멘틱 기반의 분해를 이제 표현을 했던 방식이 그전에 있었고, 단순 요소 인식이라고 해서 제가 예전에 발표했던 거랑 비슷한 것 같은데, 이 씬을 평면으로 어 구조 파라미터화를 시키는 그런 방법들이 있었는데, 이제 요렇게 표현을 하다 보면 단점이, 여기 오른쪽에 보이시는 것처럼 사람이 이제 뭐 '의자는 이럴 것이다.'라고 추상화를 하거나 하면 그거에 또 한계가 있고, 사실 의자는 이렇게 생긴 것도 있지만 유명한 그 건축가가 만든 의자를 보면은 나사처럼 동그랗게 돌아가는 것도 있고 다리가 없는 것도 있고, 그러다 보니깐 추상화의 한계도 있고, 복잡한 자연 같은 경우에는 이런 단순한 평면 같은 걸로는 표현하기가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일반화 능력 부족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논문에서 제안하는 방식은 이제 뎁스맵을 하는 건데, 뎁스맵이 기존에는 픽셀 하나당 뎁스가 하나씩 있었는데, 그거를 그런 식으로 하지 않고 이제 어떤 조건을, 강도 이미지라는 걸 사용을 해서 조건을 주는 방식으로 오토 인코더를 학습을 하겠다라고 하는 거고,
오토인코더를 쓰는 이유는 내가 이제 정보 압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어 사용을 하게 되는데, 기존 오토인코더를 썼던 논문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논문들은 이제 한 그 논문들에서 문제였던 게 씬이 이제 너무 과도하게 단순화가 되거나 진짜 필요한 정보를 압축해 버려서 잃어버리는 문제가 있어서, 거기서 이제 강도 이미지를 사용을 해서 뎁스맵이랑 같이 넣어 준 다음에 진짜로 강도 이미지에서 어느 정도 아 필요 없는 부분은 쪼끔 스무딩하게 없어진 거는 놔두고, 확실히 뚜렷하게 보이는 것들은 이제 코드라고 해서, 여기서는 그 레프레젠테이션을 그냥 코드라고 부르더라고요. 요 코드에 저장을 하는 게 정보의 효율적 분배를 가져온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키프레임 슬램이라는 시스템에 사용을 할 거고, 어 키프레임 슬램은 특정 중요 프레임만 선택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 중요 프레임에다가 적용을 할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이학적 이제 그 방금까지가 이제 어떤 왜 이 논문이 생겼는지 정도의 얘기랑 이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이야기고, 이제 중요한 얘기들이 나오는데요. 일단은 기하학적 표현에 두 가지 중요한 특성이 있다고 하는데, 하나는 정확도고 하나는 실용도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정확도 같은 경우에는 어 그 기하학적 표현이 원래 진짜 그 상태를 얼마나 잘 재현할 수 있는지, 그니까 뭐 뎁스를 얼마나 이 모델이 잘 예측할 수 있는지 정도이고, 실용성 같은 경우에는 슬램 시스템 관련 내용인 것 같은데, 최적화 가능한 손실함수라는 게 필요하고, 이제 이 손실함수는 당연히 학습이니까 미분 가능해야 되고 명확한 최소값을 가져야 되고, 근데 이제 이 G의 크기가 제한이 되어야 시스템에서 사용되는 코베리언스 매트릭스를 계산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 요 위에 보시면은 아까 오토엔코더가 어 여기서 한계가 있었고 과도한 단순화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오토엔코더는 이제 입력을 넣고 그걸 압축을 작게 한 다음에 다시 원복시키는 형태로 땅콩같이 생긴 모양으로 생긴 모델의 아키텍처 중 하나인데, 이제 그 바틀넥 중간 바틀넥 부분이 이제 데이터를 압축을 해 주기 때문에 이거를 쓰려고 하는 거고, 근데 그전에 있었던 문제는 이 깊이 재구성이 흐릿해지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게 이 그림 중에 하나고, 이 왼쪽은 이 논문에서 제안을 한 걸 사용하지 않고 그냥 오토인커더로 바로 학습을 했을 때 이미지인데, 오른쪽은 그라운드 트루스고요. 비교해 보면 요런 다리 같은 거를, 아니면 이 식물인가 요거를 다 잃어버리는, 너무 스무딩된 모습을, 세부 정보를 잃은 모습을 보여줘요. 그래서 여기서 하고 싶은 거는 이 강도 이미지, 인텐시티 이미지로 효율성을 올리는 거를 하고 싶어 하는 거고, 단일 카메라 시스템이라면 이 일반적으로 다 인텐시티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요거를 쉽게 쓸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뎁스 정보를 전부 다 빽빽하게 갖고 있을 필요 없이 요 인텐시티 이미지를 조건으로 써서 필요한 정보만 인코딩을 하자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뎁스를 이 이미지랑
코드라고 해서 아까 그 오토 인코더의 레프레젠테이션을 코드라고 부르는데 고 두 개로 표현을 하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 아키텍처 같은 경우에는 앱스 프롬 모션 아키텍처 더하기 VA를 결합한 구조를 사용하는데 앱스 프롬 모노 아키텍처 같은 경우에는 이미지 I에서 뎁스를 예측하는 기존 방법이고 VA는 오토인코더의 일종으로 베리에이셔널 오토인코더라고 하는데 어 그렇게 크게 다른 점은 없고 오토인코더 정도로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네트워크는 크게 두 개로 나눠지는데 하나는 인텐시티 피처 익스트랙션이고 하나는 뎁스 인코딩 앤 디코딩입니다. 여기서 VA를 사용하게 된 거고요. 요 위에서 인텐시티 피처를 일단 뽑고 여기서 사용을 하게 되는데 일단 강도 이미지, 인텐시티 이미지를 입력을 받아서 배의 피처를 뽑는 데 유넷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키텍처가 두 개인데 위에가 유넷이고 아래가 그 VA. 그래서 이 맨 위에 거는 역할이 유넷이고 역할은 강도 이미지의 특징을 추출하는 것입니다. 요 설명은 그냥 유넷의 설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읽어 보시면 되는데 유넷은 이제 스킵 레이어 레지넷처럼 스킵 커넥션이랑 이미지를 약간 오토엔코더랑 비슷하게 쪼끔 조밀하게 쪼끔 더 큰 특징으로 하는 다운샘플링이랑 다시 합성하는 업샘플링이 있어서 고걸로 피처를 뽑는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아까 아래에 있었던 VA 구조, 오토엔코더 구조는 얘는 이제 이미지 특징을 이용해서 이제 진짜로 원하는 건 뎁스니까 필요한 부분만 있는 뎁스니까 깊이 정보를 인코딩이랑 디코딩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VA 안에 들어가게 되고 요 아래는 VA랑 관련된 내용이에요. 그래서 특이하게 생긴 건 아니고 각각 유넷이랑 VA를 사용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거는 그냥 아키텍처이고 손실함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뎁스 오류 뎁스 값이 나오면 진짜 값이랑 비교해서 얼마나 최소화를 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고 이 과정에서는 uncertainty랑 라플라스 디스트리뷰션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라플라스 분포를 사용을 하는 이유는 요 오른쪽에 보시면 이게 가우시안 분포고 오른쪽이 라플라시안 분포인데 요 끝에를 보시면은 라플라스 분포가 그래도 쪼끔 더 두꺼운 헤비 테일이 두꺼워서 이 아웃라이어를 처리하는 데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사용하게 되고 깊이 예측률랑 불확실성을 예측을 해서 로그 가능도로 이걸 숫자를 이렇게 바꿔 가지고 네트워크에서 픽셀별로 여기 보면은 이렇게 B 값은 여기서 이렇게 나오고 언설튼티는 이 VA에서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네트워크는 4 개의 피라미드 레벨에서 깊이의 예측된 평균과 불확실성을 출력합니다라고 피규어를 보면 나와 있는데 각각 이렇게 출력을 한 거를 계산을 하게 되는 거고 요 위에 식과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은 4 개의 피라미드 레벨에서 뽑게 된다고 하는데 총 4 개나 뽑게 된 이유는 이제
저해상도부터 고해상도까지 단계적으로 다 뽑아서 전반적인 그 해상도에서 레졸루션이 다 다르니까 피라미드마다 전반적인 예측 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그렇게 한 것 같고, 어 더 낮은 해상도에서는 이제 픽셀 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가중치를 4 배씩 증가시켜서 균형을 맞췄다고 해요. 그 이유가 이제 저해상도일수록 어 뭔가 윤곽선을 더 잘 캡처하기 때문에 강조를 했다고 합니다. 활성화 함수 같은 경우에는 보통 잠그 VA에서 잠재 분포랑 출력 채널 계산하는 부분 빼놓고는 다 렐로를 사용을 했다고 하고, 근데 특이한 거는 뎁스 디코더에서 VA의 뎁스 디코더에서 아이덴티티 액티베이션이라는 거를 사용을 했다고 하는데, 이게 그냥 항등 함수 y는 x 같은 건데, 이거를 사용한 이유가 뒤에 학습할 때 야코비안을 미리 계산을 하고 싶어서 사용을 했다고 해요. 뒤에서 요거는 쪼끔 더 자세하게 나오고, 이제 이거는 약간 실험적인 부분인데, 항등 함수를 이제 GP 디코더에서 사용하는 이유가 어 이 프리 컴퓨테이션을 해서 쪼끔 시간을 아끼고자 하는 건데, 어 계산을 간소화하고 네트워크의 출력이 약간 안정적인 매핑을 유지하도록 하는 건데, 문제점은 항등 함수는 이제 항등이니까 비선형성이 부족해 가지고, 딥러닝 같은 경우에는 비선형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네트워크가 잘 학습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어서 실험적으로 되는지 안 되는지를 평가를 했다고 해요. 결국 쓴 거 보니깐 잘 된 것 같기는 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레이어 간 결합 방식이라는 것도 있는데, 이거는 이제 강도 이미지 인텐시티 이미지랑 깊이 정보를 연결할 때 그냥 컨캣 했다고 하는데, 이제 L1 이렇게 요소별로 엘리멘트 와이즈로 추가로 한 것도 있고, 요 앞에 L1, L2 같은 경우에는 간단히 연결이고, 요거 같은 경우에는 엘리멘트 와이즈로 요소별 곱으로 추가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걸 하기 위해서 한 이유는 이제 이 둘의 관계를 명확하게 반영하기 위해서 했다고 합니다. 학습 설정 같은 경우에는 뎁스 밸류를 일단 먼저 0 에서 1 범위로 변환을 하고, 하이브리드 뎁스 파라미터라이제이션이라는 거를 사용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어 좀 이건 처음 들어보기는 하는데, 이런 식으로 했고, 어 보면은 뎁스가 0 에서 A 사이에 있을 때는 이 P 하나인데 P는 0.5 에서 1.0 으로 매핑을 시키고, 깊이가 A에서 무한대 범위에 있을 때는 0 에서 0.5 로 매핑을 시킨다고 합니다. 이 파라미터라이제이션을 한 이거는 방식은 미분 가능하고 이제 실제 관측이랑 비슷해서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보통 파라미터라이제이션은 뭔가 딥러닝에서는 보통 계산이 좀 짧아진다거나, 같은 역할을 하는 수식인데 계산을 더 간단하게 하거나 그런 장점이 있으니까 얘도 그런 이유에서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계속 학습 설정인데요. 데이터셋 같은 경우에는 CNET RGB-D 데이터셋을 사용했고, CNET RGB-D에는 이제 RGB랑 뎁스랑 시멘틱 레이블, 카메라 포즈가 있는데, 이 중에서 컬러 이미지와 깊이 이미지만 사용을 합니다. 컬러 이미지를 사용하는 이유는 컬러 이미지에서 인텐시티 이미지를 거의 같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고, 깊이 이미지도 필요하기 때문에 이 두 개를 사용한다고 했고요. 어 아담 옵티마이저 사용했고, 학습은 6 획폭 정도 했고,
요 개수가 사실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요격폭 정도 했고 학습률 웨이트 K를 사용했고 초기 합승률은 10의 마이너스 4승이라고 합니다. 어 아까 그 얘기한 부분들을 조금 더 자세히 얘기하는 부분인데요. 그중에 댄스 와핑이라는 게 있고 요 댄스 와핑을 하는 이유는 깊이를 이제 이 제로 코드라고 해서 여기 코드가 0일 때 그러니까 단일 뷰일 때는 어 뎁스 맵을 하나를 얻을 수가 있는데 그거를 하면 정확도가 떨어진다라는 얘기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스테레오시스를 사용하고 싶어서 이미지 간에 중첩 영역이 있으면 이미지가 겹치는 영역이 있으면 요걸로 쪼끔 더 깊은 정확한 깊이 맵을 추정할 수 있기 때문에 어 요거를 하는 단계 댄스 와핑이라는 걸 하는 단계고요. 이제 두 뷰 간의 픽셀 대응 관계를 계산하는 과정까지 포함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보면은 어 뷰 A랑 B가 이제 겹친다고 생각하고 어 이걸 계산하기 위해서 아래 정보가 필요한데 뷰 A의 이미지 IA랑 코드 뷰 A의 이미지 A의 잠재 그러니까 representation이 코드라고 불렀고 걔 A의 코드가 C의 A 그리고 이제 뷰 A에서 뷰 B로의 변환이 존재를 하고 요 요거를 표현하는 거는 이제 회전 행렬이랑 이동 행렬 두 개로 R이랑 T로 어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대응 계산식을 이제 이 W 아마 와핑 이걸 줄임말 같은데 W랑 이제 U, CA 하고 이 요 요 변환으로 계산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U 같은 경우에는 픽셀이고요. 픽셀 하나하나에 대해서 이제 픽셀 U에 대해서 뷰 B로 갔을 때 그 대응을 얘기를 하는 거고 각각 같습니다. 파이는 프로젝션 3D to 2D의 연산자고 파이 마이너스 1은 인버스 프로젝션, DA는 이제 A에서 픽셀 U의 깊이라고 얘기를 하고 DA 같은 경우는 IA랑 코드 A로 얘기를 할 수가 있고 뷰 A의 깊이 맵은 요 I랑 C로부터 추정을 하는 거는 이 논문의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어 계산을 했다고 합니다. 어 그래서 음 광학적 오류가 총 두 개인데 그중에 하나고요. 광학적 오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미지 간의 차이를 측정하는 방법이고 또 이미지 간의 차이를 해서 이제 뎁스를 줄여 나가는 그 구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각각이 의미하는 바는 이제 이미지 A에서 픽셀 U의 강도값, 이미지 B에서 여기는 이미지 B에서 대응되는 이 전체는 이 전체가 이미지 B에서 대응되는 픽셀 위치의 강도값이고 이건 뎁스가 아니라 강도값 얘기고 이제 이 차이를 빼서 그냥 간단하게 빼 가지고 광학적 오류로 계산하고 이거를 로스로 오류로 씁니다. 그래서 이걸로 이제 계산을 하는 부분이고 이제 어 백 프로파게이션을 하려면 미분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그냥 야코비안으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야코비안 얘기도 나왔던 거고 역전파를 하기 위해서 야코비안을 계산을 하는데 어 보면은 포토메트릭이랑 지오메트릭 손실이 있고 그 A와 B의 상대적인 움직임과 깊이에 따라서 이 계산을 한다고 하는데 보면은
이 7 번은 그 이거 보면 이게 손실 이게 광학적 오류고 이동에 대한 미분이 7 번, 회전 행렬에 대한 미분이 8 번, 코드에 대한 미분이 9 번인데 각각의 항목에 대해서 미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나눠지는 거고요. 그중에서 9 번에는 여기 보면은 BA 이 D A에 있는 픽셀 U의 뎁스 부분 그걸 미분한 거인데 이제 얘는 컨볼루션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컨볼루션 연산을 포함하기 때문에 이거를 미분을 하면 계산량이 너무 많아져서 네트워크 크기에 따라서 시간이 길어질 수도 있고 최대 1 초가 걸릴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얘기한 거를 한 거는 컨볼루션 안 쓰고 디코더를 그냥 선형으로 디코더를 사용을 하면 이제 이 코드를 미리 계산을 해 놓은 다음에 계산 비용을 줄일 수 있다고 해요. 컨볼루션에 비해 성능이 떨어질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아무튼 그러면 속도가 좀 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방금까지는 이제 그 댄스 와핑에 대한 내용이었고 그다음이 인퍼런스 프레임워크라는 건데 어 여기서부터는 엄청 설렘 이야기 같은 게 나와서 일단은 제일 먼저 엔프레임 스트럭처 프롬 모션이라고 해서 매핑 단계라고 합니다. 일단 스트럭처 프롬 모션은 여러 뷰에서 이제 깊이랑 포즈를 동시에 추정하는 기술이고 3D 리컨에서 봤던 것 같아요. 여기서는 N 프레임을 사용해서 여러 프레임의 움직임과 관련된 3D 구조를 추정하려고 하고 각 프레임에 대해서 뎁스 코드랑 위치를 추정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그래서 초기화 단계에서는 이 모든 코드랑 포즈를 0 이랑 상등값으로 설정을 한다고 합니다. 어 이게 아마 단위 행렬인 것 같아요. 그래서 두 프레임 A랑 B가 주어졌을 때 두 가지 잔차를 정의를 하게 되는데 이게 첫 번째 잔차, 이게 두 번째 잔차고 아까 광학적 잔차는 앞에서 봤었던 그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픽셀 강도 차이를 기반으로 이제 두 프레임을 그냥 빼주는 거. 그게 첫 번째 봤던 거고 두 번째가 지금 볼 기하학적 잔차인데 이제 이 기하학적 잔차 같은 경우에는 맵 간의 차이를 기반으로 두 프레임 간의 기하학적으로 이거는 이제 밝기가 어떻게 다른 건지 이거는 얼마나 뭐 뒤틀려 있는지 그런 거를 보는 거고 요 DAU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프레임 A에서 픽셀 값 깊이 값, 뎁스 값이고 이 전체인 것 같은 경우에는 A에서 B로 대응되는 픽셀 W의 뎁스입니다. 그래서 이 서로의 대응되는 뎁스를 빼주는 것으로 두 개를 로스 함수로 사용을 합니다. 이제 이 PHO랑 EGO 요거는 이제 다음과 같은 조정을 해서 신뢰도를 높이는데 총 5가지가 있고 첫 번째는 유효하지 않은 대응 마스킹. 그 자리가 아닌데 이제 대응이 됐을 때 그리고 오류 가중치 조정이라고 해서 어 광학적 오류랑 기하학적 오류 각각의 상대적인 중요도를 조정을 하고 이거는 뭔지 잘 모르겠어요. 휴버 가중치 적용이라고 써 있더라고요. 어 그래서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그 설명에 이제 단차가 급격하게 변화가 되면 안 되는데 그걸 완화시켜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강하게 기울어진 표면의 가중치 감소 이제 경사가 심한 표면의 오류는 덜 중요하게 처리하고 가려진 부분은 이제 이 L4 같은 경우에는 빛 관련된 거여서 그런지 가려질 가능성이 있는 픽셀의 오류 가중치를 줄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로 이제 얘네들을 쪼끔 더 신뢰도를 높이는 것 같고 최적화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했듯이 학습은 야코비안으로 미분을 해서 계산을 하게 되고요. 선형 디코더 아까 얘기가 나왔었고 이제 어 야코비안 계산한 다음에 최적 코드랑 포즈를 찾기 위해서 감쇄된 가우스 뉴튼 알고리즘을 적용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로컬라이제이션 부분은 아까 스트럭처 프롬 모션 방식을 쪼끔 확장해서 진행을 하는데 현재 프레임이랑 마지막 키 프레임의 쌍을 어 만든 다음에 상대적인 포즈를 추정하고 이거는 아마 이거 그냥 뭐 하는 그런 것 같은데 어 요거는 이제 EPHO를 기반으로 로스를 구하는 것 같아요. 아까 SFM 접근 방식을 좀 확장을 했다고 하니까. 근데 EPHO만 사용하는 이유는 이제 비전에서는 보통 뭐 센서를 사용하지 않는 이상 요즘에는 좋은 뎁스 트랜스포머 같은 게 나오지만 이때 당시엔 아마 그런 것도 없고 해서 비전 전용에서는 현재 프레임의 깊이 정보를 쓸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지오메트리 관련된 거는 안 넣었었던 것 같고 그거를 이제 이유로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트래킹 로컬라이제이션 부분에서는 이 PHO만 사용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다음이 슬램 시스템인데 PTAM이라는 거에서 영감을 받아서 트래킹이랑 매핑을 번갈아 가면서 수행하는 슬램 시스템을 구현을 했다고 하고 초기화는 이제 이미지 2개로 상대 포즈와 각 프레임의 레이턴트 코드를 최적화를 한다고 하고 프레임 관리는 이건 사실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는데 일정 기준선 이상 이동 시 새로운 키프레임을 추가를 하고 오래된 건 삭제하고 남은 키프레임에 대해 리니어 프라이어를 유지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래에 하고 싶은 거는 텐서플로우를 이용해서 이미지 왜곡 처리를 보다 최적화된 시스템으로 대체할 계획이라고 했 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실험 결과를 보면 첫 번째는 이미지 컨디션드 뎁스 인코딩인데 여기서는 이제 깊이 인코딩이 얼마나 어 잘 됐는지 실험적으로 보고 코드 크기 같은 경우에는 아까 코드는 벡터 레이턴트 레프레젠테이션인데 총 128을 사용을 했다고 하고 그 표를 보면 이제 뭐 컬러나 비선형 디코딩이 뭐 좋은 결과를 가져오진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요거 같은 경우에는 코드 사이즈인데 128 어 일 때가 정확도가 포화 상태고 뭐 128 보다 더 큰 레프레젠테이션을 사용을 해도 정확도 형상은 다르지 않았다고 해요. 여기는 에러기 때문에 이게 작을수록 좋은 거여서 이렇게 비슷하다고 보는 것 같아요. 그다음은 이미지 어 아 피규어 6를 봐서 이제 이 재구성을 한 건데 앱스를 재구성을 한 건데 제로 코드로 구성했을 때랑 이제 제로 코드로 구성했을 때를 보면 어 비화학적인 일단 약간 흐려지는 그런 거랑 일부만 캡처가 되고 전체적으로 구성을 못 하는데 최적화 코드로 이제 구성한 결과는 더 잘 보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피규어 7에서도 인코딩 추가 예시 보여주는데 이제 이거는 아마 다른 여러 가지 예시 이미지였던 것 같고 이제 세부적인 거를 얼마나 여기 이런 작은 것들을 얼마나 잘 가지고 오는지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8은 야코비안을 시각한 결과인데 각 코드가 이제 특정 이미지 영역에 대응을 하고 정도 이미지 경계를 잘 따르는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게 이제 이 목표가 인텐시티 이미지를 조건으로 사용해서 어 뎁스에서 특정 부분들만 이제 코드로 갖고 있자였는데 그걸 잘 보여주는 결과이. 그리고 스트럭처 프롬 모션에 대한 실험도 했는데 이제 어 중첩된 키프레임이 통합됨에 따라서 깊이 추정을 개선을 할 수 있다고 했고 씬넷 RGBD 데이터셋에서 어떤 프레임들을 이제 음 선택해서 스트럭처 프롬 모션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요 테이블 1 보면은 그 프레임 선택한 프레임에 따라서의 재구성 오차를 보여주고 이 최적화 공간에 따라서 재구성 오차가 줄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 숫자 이 위에가 프레임의 개수이고 아래가 RMSE 오차라고 합니다. 음. 그리고 피규어 9 같은 경우에는 3D 리컨스트럭션을 한 건데 어 정렬 품질을 이제 요 맵의 이렇게, 이렇게 중첩되어 있는 이미지들로 한 거고 정렬 품질을 확인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피규어 1 같은 경우에는 드론이 촬영한 이미지인데 두 프레임으로 재구성을 한 결과고 100 밀리세컨드가 소요되는 50 번의 최적화 단계로 했다고 하네요. 잘은 안 보이는데 이 두 가지 이미지를 사용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피규어 10 같은 경우에는 이 모델은 씬넷 RGBD의 일부로 학습을 한 건데 NIU V2라는 데이터셋으로 어 다시 실험을 해 봤을 때 꽤 정확한 꽤 정확한 결과를 가져와서 "다양한 환경에서도 잘 작동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다음은 슬램 시스템에 대한 실험인데 어 이제 여기서 말한 그 저차원 기하 인코딩을 사용을 해서 슬램 시스템에 적용을 했을 때 대부분의 어떤 접근 방식과 달리 모션이랑 기하의 최적화를 허용하면서 회전 운동만 처리할 수 있다고 하는데 운동만이라고 해서 회전 운동만 돼서 뭔가 양옆이나 좌우 앞뒤는 안 되는 건가 싶긴 한데 아무튼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음 그리고 피규어 11 같은 경우에는 이동 거리 대비 오류를 보여주고 9 미터에서 9 미터를 갈 때 1 미터의 오류를 보여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전만 사용하는 시스템에서는 당시에는 주목할 만한 성능을 보였다고 합니다. 비주얼 관성 시스템이라는 거랑은 경쟁을 할 수 없었다는데 요거는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피규어 12 같은 경우에는 full 프레임 슬라이딩 윈도우 시스템의 첫 번째랑 마지막 키프레임이고 강도 이미지, 근접도, 법선 기반 음영을 보여주는 거라고 하고요. 학습 데이터랑 매우 다른 이미지인데 인공 이미지인데 이제 재구성된 깊이가 꽤나 합리적이라는 거를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제안한
그 조건부 깊이 학습이 슬램 시스템에 중요한 진전을 제공할 수 있고 오토인코더를 사용을 해서 학습을 할 수 있었고 미래에는 이제 최적화가 가능한 3D 어떤 표현에 대한 연구를 할 거라고 했었습니다.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저희 질문을 받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 네, 저 질문 있습니다. 네,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레이턴트, 그러니까 그 코드가 담고 있는 정보가 강도 정보인가요? 아니면 깊이 정보인가요? 제가 좀 아, 음, 출력이 뎁스고 네. 여기서 하고자 하는 게 그 뎁스 이미지 내에서 어느 부분을 주목을 해야 되느냐를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음, 뎁스도 아니고 그 강도도 아니고 뎁스에서 주목해야 될 부분을 벡터로 표현한 거 아닐까요? 아,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질문이 더 있습니다. 네, 그, 이 부분이 뭔가 재밌긴 한데 제가 제대로 이해했는지를 모르겠는데요. 그러니까 최적화할 때 자코비안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 같은데 네. 이게 그러니까 역전파 할 때 어차피 그 미분을 하니까 겸사겸사 뭐 겸사겸사 어차피 역전파 할 때 미분을 해야 되니까 그때 이제 야코비안까지 그냥 같이 그냥 계산을 해서 겸사겸사 쓰겠다 약간 그런 의미일까요? 아, 딥러닝에서 보면 그 학습할 때 미분을 해야 되는데 보통 우리가 하는 식의 계산할 때 미분은 제가 듣기로는 이 자코비안으로 계산하는 것보다 부정확하다고 들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는 자코비안은 시간이 오래 걸리고 우리가 하는 거는 시간을 빨리 할 수 있어서 어, 그 딥러닝 프레임워크들의 디폴트 값은 저희가 알고 있는 그런 미분이고 이제 야코비안으로 하고 싶으면 그거 아마 선택을 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여기서는 그 둘 중에 야코비안 계산으로 학습을 하는 걸 선택을 한 것 같아요. 음. 왜냐하면 뭔가 와핑 관련해서 텐서플로에 뭔가 적용을 하고 싶다고 했는데 좀 오래된 논문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오래됐다 보니까 어, 텐서플로우를 쓰려는 그런 움직임도 그렇고 뭔가 손으로 많이 직접 만든 부분이 많은 논문인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도 그 코멘트 하나랑 질문이 있어가지고요. 네, 아까 그 코멘트 부분은 아까 거기 그 회전 모션만이라고 적어주셨던 부분이 있었는데, 아, 네. 네, 그 부분을 조금 더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네. 네. 요거 같은 경우는 그 원래 비주얼 슬램 같은 경우가 트랜슬레이션 없이 로테이션만 했었을 경우에 모노큘러 비주얼 슬램은 거기서 터져요. 수식적으로 그게 동작을 할 수 없는 구조가 돼가지고
항상 트라이앵귤레이션이라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삼각 측량을 해야 되는데 움직이는 게 없으면은 삼각 측량을 위한 움직임이 안 생기기 때문에 그걸 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또 피처 매칭은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 이제 논문에서도 아마 나온 얘기긴 한데 패럴렉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패럴렉스를 충분히 만들어야지 추정이 가능해지는 알고리즘들이 굉장히 많은데, 네, 근데 이제 저희는 모노큘러에서 뎁스를 얻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뎁스가 상당히 정확하기 때문에 패럴렉스를 굳이 일부러 만들지 않아도 모노큘러 비주얼 슬램이 된다라는 거가, 네, 여기서 얘기하려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회전 운동만이 아니라 로테이션 온리 모션을 얘기한 것 같습니다. 아, 회전만 하는 운동입니다. 움직임 없이. 음, 감사합니다. 그리고 질문은 그 제가 이해한 걸로는 이게 네트워크가 두 개가 같이 붙어서 하는 방식으로 이해가 되는데요. 그 유넷하고 VA가 같이 도는 걸로 이해를 했어요. 그게 일단은 제가 제대로 이해했는지 같이 좀 확인을 해주시면서 하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윗단에서는 RGB 이미지를 받아가지고 이 유넷이 이렇게 쭉쭉쭉 가면서 최종적으로 uncertainty를 내뿜게 되는 거고, 그리고 여기 뒷단에 있는 레이어들에서 나오는 이 피처들을 여기에 그 밑에 있는 VA에다가 쏙쏙쏙 같이 공유를 하면서 동시에 인풋으로 받는 거라고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뎁스 이미지, 뎁스가 있으면은 그러면은 거기에 이제 그, 그 콘캣 해가지고 붙여서 하는 걸로 이해를 했는데요. 네, 그것도 맞을까요? 네, 저도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은 궁금했던 부분이 여기서 아래 VA의 인풋에도 뎁스 이미지가 있잖아요. 네. 이거는 어디서 나온 건가요? 제가 알고 있던 걸로는 이게 RGB만 가지고 하는 아, 거였는데 뎁스 이미지는 어디서 나왔나라는 아, 궁금점이 있습니다. 네. 여기서 나온 게 신 RGB, 아니, 신 RGBD인가? 라는 데이터를 썼는데 거기서 이미지랑 뎁스를 두 개 다 쓴다고 얘기해서 얘는 음, 그거의 뎁스 이미지고 얘는 인텐시티 이미지를 쓰는 일반 RGB 이미지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학습할 때만 이렇게 쓴 건가요? 그런 것 같아요. 음, 그러면은 제가 지금 또 이해한 게 맞다면은 이제 그러면은 실제 인퍼런스 단에서는 저희가 여기 중간에 VAR이라고 적혀 있는 요게 코드잖아요. 네. 네, 그러면은 실제 인퍼런스 단에서는 저희가 모노큘러 RGB 카메라만 갖고 쓰니까 이 뎁스 VA의 앞 인코더 부분이 전부 싹 날라가고 그냥 코드에서 시작을 하는 건가? 라는 생각이 조금 드는데요. 인퍼런스 하려면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음,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네, 네, 저도 여기가 조금 헷갈리는 부분입니다. 여기서 어, 뎁스를 이렇게, 그러니까 저희가 또 슬램하고 같이 할 때 이 코드를 같이 최적화를 하잖아요. 이 한 뭐 128개 정도의 파라미터가 들어있는 저 코드를 슬램하고 네. 같이 돌릴 때 최적화를 할 텐데, 그러면은 뭔가 뎁스를 한번 기존에 있었던 디폴트 코드로 한번 만들어 보고 거기서 뎁스에 대한 오차를, 그러니까 포토메트릭이랑 지오메트릭을 가지고 로스를 연산을 한 다음에 그거를 기반으로 다시 코드를 또 최적화해서 파라미터를 바꾸고 또 뎁스를 뽑아보고, 그래서 뎁스가 정확해질 때까지 그렇게 VA를 몇 음, 번씩 돌리는 건가라는 생각이 조금 어, 들어서요. 마- 맞을 것 같은 게 초반에 뎁스를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이미지랑 코드로. 네네. 그렇기 때문에 그 앞을 날리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요. 음, 저 VA의 뒷단을 돌리는데 인퍼런스 시간이 얼마나 걸린다 이런 얘기도 혹시 있었나요? 뎁스 이미지 한 번 이렇게 만드는데. 시간 얘기는 모르겠습니다. 음, 네, 있을 알겠습니다.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참, 음,
없을 것 같네요. 제가 읽은 게 어펜딕스 같은 거 없이 전부여서. 네, 알겠습니다. 저도 이거 많이 깊게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 다시 들으니까 아리송해서 다시 읽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뭔가 확 트이는 부분이 있었고 더 궁금해진 부분이 생긴 것 같아요. 저도 질문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코드 슬램이 기존에 있던 댄스 슬램하고 있던 차이점이 리프레젠테이션을 알 수 있다는 것으로 이해를 했는데 혹시 리프레젠테이션의 정의가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이 코드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레프레젠테이션은? 음, 그 논문 제목에서 Running a compact and optimizable representation이라고 돼 있는데 네. 이게 아, 리프레젠테이션을 학습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데 이 리프레젠테이션이 아, 뭐라고 이해하면 될지 궁금합니다. 저는 그게 네. 코드인 것 같아요. 그 뭔가 이렇게 컴팩트하고 학습을 가능하게 하는 레프레젠테이션이니까 그게 코드인 것 같고, 그 네. 코드는 결국에는 이렇게 빽빽하게 어, 저장을 안 하고 이렇게 나름 스파스하게 하는데, 스파스한 거에서 단점은 뭔가 필요한 것도 날려먹을 수도 있고 그런 단점이 있었는데, 부분적인 장면만 있고. 근데 인텐시티 이미지라고 해서 약간 뭔가 중요한 엣지 같은 거를 잘 표현해 놓은 이미지로 댄스한 거에서 이렇게 뭐 필요한 부분만 가져가서 학습을 하는 그 코드라는 애를 어, 옵티마이즈 하고, 걔가 또 컴팩트한 128짜리에 결국에는 벡터 하나기 때문에 그 표현은 코드를 얘기하는 게 아닐까 싶어요. 코드가 그 VA의 중간에 있는 그 벡터가 코드인가요? 아니면은 유넷에서 중간중간 그 빼오는 그 앱스맵? 그 집중해야 되는 그게 코드인 걸까요? 아니, 요 위에 있는 게 코드일까요? 아니면은 요 아래 아래에 중앙에 있는 있는 게 빨간색 바가 코드, 네, 아래에 있는 거고, 어, 코드는 결국에는 이미지랑 같이 써서 뎁스를 표현을 해주는 애고, 이 위에 어, B는 uncertainty라고 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어, 목적 함수 그 최적화 시켜야 되는 함수가 포토메트릭 에러하고 그 다음에 뎁스잖아요. 네, 근데 맞. 그림 아, 보면은 RGB도 같이 나오는 것 같은데 혹시 이후에 텍스처를 따로 입히는 과정이 있는 건지 아니면은 RGB도 같이 학습이 되는 할 수 있는 걸까요? 텍스처에 대한 내용은 없고, 여기서 중간 음. 부분인가에 뭔가 엣지에 대한 내용이 잠깐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결국에 하고 싶은 거는 뭔가 음, 울퉁불퉁한 골프공 같은 애도 잘 나왔으면 좋겠지만, 그것보다는 어느 정도 전체적인 씬에서 어, 그냥 이런 물체들을 얼마나 깔끔하게 음, 보일 수 있는지 그 전보다 그런 거를 얘기를 하는 것 같고, 그래서 텍스처는 텍스처에 대한 내용은 없고요. 나머지 하나는 뭐 물어보셨죠? 어,
예, 그 내용입니다. 그 목적 아, 함수가 네. 포토메트릭이랑 뎁스인데 결과가 네네. RGB까지 다 들어있는 것 같아서 아, 네. 네. 그 네, 정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댄스 레프레젠테이션 관련해서 조금만 더 얘기해도 될까요? 네. 네, 뭔가 제가 이해했었던 걸로는 그 뭐 뎁스 카메라 같은 거 쓰면은 그 뎁스 맵이 바로 나오잖아요. 네. 근데 그러면은 뭐 예를 들어서 뎁스 맵이 뭐 640 곱하기 480 이미지에 나온다라고 하면은 그러면 640 곱하기 480의 픽셀 개수만큼 해서 거기서 예상된 뎁스 값 해가지고 포인트 클라우드 위치를 뽑으면은 x, y, z 나오잖아요. 그럼 x, y, z가 이제 위치를 표현을 하니까 3, 3개인 거고, 그럼 3 곱하기 640 곱하기 480 하면은 상당히 많은 그 값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미지 하나에 있는 뎁스를 표현하기 위해서 최소 몇십만 개의 데이터가 필요하다라는 건데, 여기 지금 이 코드 같은 경우는 그 하나의 이미지의 뎁스를 표현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최소의 숫자가 뭐냐라고 하면은 코드만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물론 전체 뎁스로서 풀하게 표현하려고 하면은 이미지를 이렇게 그 유넷에 넣고 나온 피처를 이렇게 코드에다가 넣어가지고 하면 뎁스 맵이 나오겠지만, 이제 뎁스 카메라로 얻은 거는 그거보다 더 압축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게 풀이지만 그게 이제 압축을 할 수 없는 상태인 거고. 근데 이제 이 코드 같은 경우는 아까 그 128개 막 256개 막 이렇게만 파라미터를 갖고 있는데, 여기 인풋 이미지만 딱 같이 넣어주면은 그러면은 풀 뎁스를 언제든지 얻을 수 있다라는 게 장점인 것 같아요. 근데 물론 그게 리파인이 한 번에는 안 되니까 슬램을 써가지고 포즈랑 같이 그 조인트 옵티마이제이션을 하면은 더 정확하게 나오더라라는 게 일단은 이 논문에서 얘기한 걸로 저는 이해가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더 질문이 없으시면은 우선은 네, 정혜님 발표 여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